더 필요 없나요? 그 외국 멤버 필요하죠. 얼마야? 안녕하세요, 시크릿 차오르입니다. 아 귀여워. 나만 나오면 아 그래서 더 싫어하셨나? 적당해. 안녕하세요, 차오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크릿 선배님, 진거 선배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 요새 또 비밀리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들었어요. 뭘 들었어? 컴백한다고. 맞아. 우리 많이 기다렸어요. 지난번에 효성 씨 나올 때 시크릿 컴백 안 해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이제 컴백해요? 해요, 이렇게. 네. 시크릿 선배님 마지막 앨범 언제죠? 마지막 앨범이 I'm in Love거든요. 그게 2014년인가? 14년? 예. 그럼 여기 한 12년 동안 재개발하는 거네요. 되게 되게. 팬들 뭔가 뭉클할 것 같아요. 되게 기다려준 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그래서 빨리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뭉치게 됐어요, 이번에? 한 10몇 년 만에? 각자 가수의 DNA가 스물스물 끌어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타이밍이 탁 맞으면서 얘기가 탁 나왔고 언니랑 저랑 하나야 어때?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한번 언니랑 저랑 재밌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오랜만에. 2달 전에 효성이랑 같이 만났었거든요. 앨범 준비하고 있다고. 이 앨범 맞죠? 맞아요. 그때도 얘기 안 해주네. 지났다고 한. 맞아요. 그래서 언니랑 저랑도 이게 지금 앨범 준비가 거의 1년 반에서 1년 정도 됐거든요. 오랜만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순조롭지가 않았어요, 무언가들이. 그래서 언니랑 저랑 계속해서 비밀로 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빨리 우리도 오픈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하는데 올해는 나올 것 같아요. 앨범 날짜 정해졌다가 또 미뤄졌다 막 약간 이러니까 이제는 정말 거의 그냥 막바지고 코앞이다. 새로운 멤버 들어온다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직접 뽑으신 거예요?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이에요. 걸스 온 파이어라는 그 프로그램이 데뷔가 무산이 된 상황이었는데 효성 언니도 예전에 오소녀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하려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맞아. 그래서 언니랑 저랑 이 새 멤버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언니가 그런 무산된 프로그램들을 막 찾다가 그 친구들 중에 예빈이가 있었고 예빈이를 한번 만나보자 얘기를 해봤는데 뭔가 저희랑 모든 그런 결이라는 거 있죠. 결도 잘 맞고 심지어 녹음실에 딱 부스에 놓고 녹음을 시켰는데 저희 노래를 너무 잘 잘 소화하는 거예요. 와 이건 찾았다 싶어가지고 그냥 냉큼 데려왔는데 심지어 이 친구가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회사 소속에 연결되어 있는 친구여가지고 모든 게 다 순조로웠어요. 팔자가 잘 맞아서 인연이네요. 진짜 쉽게 팔자가 맞았다. 또 멤버 더 필요 없나요? 그 외국 멤버? 그러니까 기다려봐봐요. 이제 그래서- 모든 컨펌은 전효성 씨로 이루어져가지고 저희 팀이 효성한테 잘 보여. 제가 카톡 한번 날려봐요. 우리 너무 좋지. 글로벌 세장 가는 거 너무 좋지. 네, 이따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국어 잘하거든요. 당연. 오케이. 안녕하세요, 시크릿 차오르입니다. 아 귀여워. 시크릿 선배님 사실 얘기 많이 나왔어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 매직. 화려한 거 좋아. 화려한 거 좋아하고 섹시한 컨셉 대표적인 시크릿이잖아요. 시스타 시크릿 선배님. 거의 그때 엄청 중국에서 인기 많았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매직 때는 사실 실감이 안 났어요. 뭐예요? 1위 했던 곡은 샤이보이였는데 I Want You Back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제 처참한 성적을 거두고 그리고 미친 듯이 4개월인가 3개월인가를 연습을 해서 매직이라는 노래를 딱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가적 뭔가 재난 이게 터지면서 방송이 모든 게 다 죽었어요. 네네. 거기다가 대선배님이 함께 컴백을 합니다. 이효리 선배님, 비 선배님이 함께 컴백을 해요. 야 이건 큰일 났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시간이 잘 지나고 하면서 이제 첫 방을 땅 하게 됐어요. 첫 방을 땅 했는데 갑자기 저희가 소름 돋아. 멜론 차트에서 실시간으로 순위가 땅
막 계속 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소름 돋아. 그러더니 막 진짜 막 3위, 2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떡해. 지금 말이 안 되잖아. 눈물 날 것 같아. 눈물도 그냥 말이 안 돼. 그냥 실감이 안 나. 그냥 멍해했나 봐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 컴퓨터 고정했나?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팔자 그런 말. 진짜 팔자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 그만큼 실력이 좋아서. 진짜 죽을 만큼 연습했어요, 저희.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영상 그 당시에 뭐 영상 기술이 캠코더였어요. 말도 안 됐어요. 그러면 저희 춤추고 있으면 진짜 0.3초 단위로 멈췄어요. 똑같이 맞추려고. 봐봐, 이 팔 좀 내려. 진짜 그럴 만큼 계속 연습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왜냐면 냈다 너무나 행복한 그 열정과 꿈을 이뤘다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것만 집중할 수 있었던 나이였고, 사실 지금은 생각할 게 많은 나이잖아요. 30대 되고 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꿈만 바라볼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냥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뿐이지 그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TV 틀면 선배님 나오고 예능도 많이 나오셨고, 노래는 나올 때마다 시크릿 또 나왔다. 한번 봐봐, 컨셉 뭐. 또 이렇게 다 우리 롤모델였어요. 진짜. 우리 그때 연습생이었잖아요. 뭐 사실 너무 모든 노래들이 항상 나올 때마다 사랑을 받으니까 신기했어요. 감사했고. 근데 그러다가 별빛 달빛이라는 곡이 정말 너무 많은 어르신들까지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 노래가 저한테는 제일 파급력이 좀 큰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시크릿이 누구야? 약간 이렇게 했다가도 나는 내 별빛 이렇게 막 너야 이렇게 하셔요. 아직까지도. 그 별빛 답빛 그 중국어 버전도 어. 있잖아요. 뮤직비디오까지 찍었잖아요. 맞아. 그거 나올 수 없나요? 안 나중에 중국어 버전 다시 만들면 어떨까? 너무 좋지. 그죠. 중국 팬미팅 할 때 공개 딱 해주면 팬들 좋아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싹 다 이번에 새로 다 만들 수 있어. 우리. 만들어줘. 얼마야? 저 녀석. 그러면 투자하면 멤버로 딜 보고 있어. 거기서 딜 보고. 그 중국어 버전 나오면 참 사람들 그러니까. 좋아할 것 같아요. 그 활동할 때 가장 바쁜 때는 언제죠? 그러니까 저희 그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저희끼리 출근 앤 퇴근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출근하면서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이 없고 퇴근이 없는 거야. 저희끼리 웃으면서 출근 앤 퇴근 약간 이랬어요. 그냥 차에서 그냥 찍고 나오는 거예요. 숙소를 찍고 나와서 그냥 씻고 나오고 그냥 또 바로 출근 또 그냥 계속 그냥 그게 일상이었어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제가 예능을 찍고 있었거든요. 응. 근데 자요.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난 자고 있어. 어디서? 사실 이게 꽃다발이었어요. 꽃다발. 뜨고 있고 자는 거예요? 뜨는데 진짜 내가 주체를 못 하겠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눈은 뜨고 있어야 되고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도 활동할 때 그건 잠을 너무 많이 못 자면 그치. 몸이 간지럽지 않아요? 그치. 아니 내 몸이 아니야. 정신도 내 정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 실수할까 행동은 또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막 하니까 그때 특히나 우리 20대 초반에 뭘 알겠어요. 다행이다, 그때 젊어서. 그러니까 몸은 견딜 수 있었다. 진짜. 그래서 아이돌 젊은 아이들 시켰나 봐요. 그런 것 같아. 별의별 행사가 다 있잖아요. 기억나는 행사. 우리는 추운데 약간 스키장에서 행사할 때 그 의상 최대한 두껍게 입었는데도 안 두껍잖아요. 그치. 이거 마이크 행사는 보통 손 마이크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세고 하고 나서 내려갈 때 이거 얼었어요. 손이? 이렇게 그 스텝 빼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불 나오는데 그 따뜻하게 하는 그거 이렇게 이 상태에서 란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이거 조금 녹아다가 가야 돼. 아니면 손이 다쳐요. 그 영하 10몇 도에 노래 세게였으면 그 멘트까지 한 15분 동안 밖에 있어요. 그치. 그 얇게 입고.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뼈 아픈 거 처음 뼈까지 아픈 거 처음 느껴봐요. 그거는 제일 기억 남았었어요. 선배님은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두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예. 좋은 거 먼저 들으실래요? 안 좋은 거 먼저 들으실래요? 안 좋은 거 듣다가 좋은 거 마무리 합시다. 오케이. 되게 행사를 갔다가 기분이 안 좋았던, 정말 이거는 제 기억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억에 나는 일이야. 내가 되게 싫었나 봐. 안 튀었나 봐. 내 행사 진짜 나는 행사를 가면 진짜 온몸이 부서질 듯이 춤추거든요. 나만 나오면 진짜 하필 그 사람이 정 가운데 맨 가운데였어요. 나만 나오면 그 사람? 나만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상처받잖아. 보지
어떻게 안 봐? 앞에 봐. 여기는 그냥 호박이라고 생각하고. 호박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만 봐. 이렇게. 그래서 되게 상처받았어. 근데 나는 그냥 그 사람조차도 내 무대를 보고 반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더 악기 생겨서. 실제로 봐봐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싫더라도 한번 봐봐요 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속 아이 컨택을 했던 것 같아. 하면서 진짜 열심히 했어. 얘가 계속 이걸 하는데 그냥 응, 하면서 막 더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했던. 달빛 달빛. 달빛, 난 나만의 달빛. 아, 그래서 더 싫어하셨나? 부담감. 더 부담감.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의 마음을 몰랐네요. 그렇죠. 이유가 찾았네요. 아, 내가 생각이 짧았어. 너무 열심히 해서 그만해. 그만해 이거였구나. 그냥 적당해. 이렇게. 적당히 이거였어. 나는 되게 슬펐던 기억 중 하나고. 슬퍼하지 마요.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는 해외 팬이 행사 끝나고 나면 막 이제 몰려오잖아요. 근데 언니 저 오늘 생일인데 언니가 보고 싶어서 비행기 끊어서 왔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행사면 지방 행사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지방 행사까지 온 거야. 본인 생일인데 나를 보고 싶다고. 감동이다. 나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친구한테 영상 편지. 내가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진짜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활동을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이번에 나와요. 그냥 항상 미안한 마음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우리 팬들한테. 근데 항상 이런 SNS를 통해서 찾아와주고 응원해주고 이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이번에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고 언니 또 야무지게 이쁘게 나오니까 기다려. 아, 이거야? 너무 웃겨. 알았어, 나 적당히 할게. 야무지게 이쁘게 나올게. 근데 이 영상 만약 혹시나 인연이 되면 보게 되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이 분들. 군통령이라는 말 시크릿 때문에 생긴 거죠.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갑자기 소름이 돋네요. 행복했어요. 그 군대 행사를 가면 진짜 없던 에너지도 생기는 그 진짜 자양강장제 같달까? 그런 느낌이었죠. 바카스 같은. 바쁘지 않으세요? 행사 그때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아, 네, 그래도 행사는 많을수록 행복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요. 야무지게 계속 잡아주셔야 되는 게 그게 또 행사니까. 뭐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죠. 많이 쌓았어요? 괜찮아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뭐 돈도 돈지만 얻은 사랑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말 그대로 나에게는 명예와 시크릿이라는 이 엄청난 타이틀을 나에게 얻었기에 20대가 그 20대로 인해서 지금의 30대의 정진거가 딱 남아있고 내 꿈을 계속 펼쳐나갈 수 있는 이 길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긍정적으로 재밌게 살아갈 수 있다. 사실 지난번에 효성 씨 나올 때 댓글에서 팬들의 이런 얘기 사실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해 가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왜 이런 거 얘기 안 물어보냐고. 사실 여러분 하기 애매한 질문들이 우리 안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어. 맞아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네, 아무튼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고 옛날에도 헛수고 되지 않고 옛날에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우리를 잇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 사실 선배님 회사는 크지 않잖아요. 그치. 오로지 선배님 같이 합쳐서 열심히 쏘처럼 일하다가 이렇게 빛을 받게끔 됐잖아요.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지하 단칸방부터 시작해서 진짜 건물까지 세운 그런 그룹이었잖아요. 그때 맞아요. 반지하라는 곳을 사실 처음 접해서 사실 놀랬어요. 와, 이런 곳이구나. 쥐도 나오고요. 어떡해. 그 곰팡이는 기본이고 그냥 옷걸이 이렇게 세워놓으면 벽이 그 뭐라 그러죠? 이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맨날 세워놓으면 그냥 다 엎질러지고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도 그 당시에는 저희는 그냥 행복하게 까르르 했다. 숙소 매니저는 없었어요. 저희 딱 4명이서만 한 명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없어요. 4명의 그때 먹는 거는 뭐 먹었어요? 그러니까 숙소에도 거의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나와서 그냥 회사 연습실에만 하루 종일 있어요. 퇴근하면 씻고 일어나면 바로 또 연습실. 거기 신호 있어요? 핸드폰 터져요? 핸드폰도 저희가 다 뺏겨요. 핸드폰이 없어요. 끝나고 연습 끝나고 나서도 안 줘요? 안 줘. 그냥 핸드폰이 없었어요. 로에는 괜찮네. 로에는 주셨어요. 핸드폰이 없는 그 숙소에서도 싸움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뭐 그렇게 잘했는데?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는 말 아니야. 그래도 일단 동영상은 눈물이냐? 말로 해서 안 되게? 네가 인정을 해. 인정했잖아! 미안하다고! 그게 영상 다큐멘터리인데 연기거든요. 아,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그 짤만 보면 제가 어디 그 시상식에 한번 나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연출이 뭐였냐면 제가 버스를 못 타는 설정이었어요. 뭘 할 줄 모르는 애인 거야. 그래서 그럼 너는 버스도 못 타고 너는 그냥 잘 못하는 이미지로 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 그런 이미지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리더랑 그럼 너가 붙어.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싸워봐. 그죠? 내가 동물이냐? 막 이래요. 막 이래요. 그럼 결국에는 연출되는 거예요? 그냥 싸워봐. 그냥. 재미있게 싸웠어요. 재밌게 싸웠죠. 연기입니다. 저 진짜 어디 가서 싸우고 그런 사람이 어디에 맞고 다니면 맞고 다녔지. 평화주의제 ISFP. 근데 너무 귀여워요. 싸울 힘도 없어. 믿어요. 그 힘든 시간과 그걸 또 이겨내서 진짜 나름의 정상 대한민국 1등도 해보고 한 번은 아니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1위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겪고 사실 지금 또 앨범이 나오기까지 또 오래 쉬어보기도 하고 네. 이런 그래프들을 그리다 보니까 되게 많이 단단해지고 연예인 증거, 사람 정하나 그냥 그 두 개 자체가 다 정말 다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선배님 증거는 예명이죠? 그렇죠. 사람 이름이 누구 지어줬어요? 사람 이름이 증거일 순 없죠.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항상 맛있는 햄버거 생각이 그치. 나요. 아. 증거 햄버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제가 이제 푸시켓 dolls 했어요. 연습생 할 때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던차 그분은 이제 니콜 셰르징거 메인 그분 아시죠? 그분을 제가 너무 좋아하던 저의 롤 모델이었어요. 니콜 네네. 셰르징거가 전에 이제 제가 원래는 막그 춤을 췄었거든요. 제가 원래 그런 크럼프하고 팝핀하고 락킹하고 약간 이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춤을 추니까 약간 닉네임 같은 걸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따왔던 닉네임 이게 징거라는 닉네임에서 원래 다들 특이한 댄서들은 특이한 이름들을 쓰잖아요. 근데 제가 댄서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난 징거라는 이름을 써야지라고 이제 썼던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데뷔를 하면서 제가 이제 포지션을 래퍼를 맡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본명이 정하나예요. 너무 다 예뻐. 너무 예쁘잖아. 그러니까 랩을 할 수가 없는 이름이야. 래퍼 이름 뭐 있냐? 뭐 이렇게 이제 회사랑 얘기를 하다가 그 진짜 툭 던진 거예요. 저 옛날에 춤출 때 징거라는 이름 썼어요. 라고 그냥 던졌어요. 설마 이게 되겠나? 진짜 이걸 한 거예요, 회사에서. 왜냐면 임팩트가 너무 강력하잖아요, 사실.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이름. 증거. 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한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름을 사실 본명으로 한번 되돌렸었던 거 아시죠? 정하나로 돌아왔었거든요, 제가. 그 활동할 좀 하다가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나고 저만의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갖고 정하나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요번에 다시 컴백을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나를 증거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이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냥 다시 증거 컴백. 증거. 이번에 드디어 컴백. 야, 그냥 증거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시그리 들어가면 이름 바꿀게요. 버거로. 좋은데? 또 그거도 궁금해요. 어떻게 연습생 하게 되고 데뷔하게 되는 거 궁금해요. 아는 언니가 이제 이 회사 이사님한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춤 노래 보시고 제가 그때 이사님한테 되게 당돌하게 저 안 뽑으시면 엄청 후회하실걸요? 근데 그 멘트가 되게 이사님한테 되게 이렇게 탕 꽂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감. 너무 저는 퐁퐁. 네, 그 당시에 되게 자신감이 엄청 났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많이. 그래요? 그래 보여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정말 시크릿이 된 것 같아요. 연습생 생활 몇 년 동안 했었죠? 사실 시크릿에 발탁되고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데뷔를 했어요. 그 전에 그냥 춤만 배웠다가 저는 혼자서 계속 했어요. 혼자서 댄스 대회 이런 데를 너무 많이 다녀왔어가지고 무대를 정말 많이 경험했었어요. 그 혼자서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막상 데뷔 무대를 했는데 첫 데뷔 무대 때는 멘붕이더라. 언니 어땠어요? 첫 데뷔 무대. 왜냐면 제가 피에스타 활동하기 전에 중국에서 앨범 냈었거든요. 정규. 그래서 무대 경험 좀 있어서 노련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딱 카메라 하세 그거 어머 이렇게? 아니 윙크 안 해요. 윙크 안 해? 윙크 안 하는데 어머 잘해. 어머 그래서 잘해. 약간 눈 딱 찔러봤어요. 왜냐면 그 파트 하나밖에 없어서 그거 딱 잡아 먹어야지. 그렇지.
아니더라. 삐라바 아 진짜. 그래서 그때는 뭐 긴장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파트 많지 않잖아요. 부담감이 없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이번 시크릿 선배님 컴백하는 노래? 2026년 시크릿 컴백했습니다. 컴백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느낌이요? 약간 마돈나 계열과 벨벳데뷔 계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마도나 다들 어떤 스타일의 시크릿을 더 그리워해 주실까 고민을 하다가 벨벳데뷔 라인 노선을 좀 선택을 했다. 기대돼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려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너무 친한 언니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너무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 팬 여러분들도 그리고 중국 팬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울 언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친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